네, 강프로입니다. 자,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1%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어저께 목요일 그리고 오늘 금요일 3월 1일입니다. 뭐 주말을 기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현대차를 볼 때 하나를 더 봐야 되죠. 현대차와 기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기아는 다시 고가를 돌파해서 5.7%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현대차보다 기아가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와 기아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현대차, 기아차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지 그 내용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상승의 원리가 뭔지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많아,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일단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지금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고요. 무엇보다 무슨 상황이냐, 지금 이 기간이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입니다. 실제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 이 기간 동안의 내 계좌 수익률은 450%다.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코스피 등락률은 마이너스 0.49, 마이너스 0.42. 그렇죠. 시장 대비해서는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뭘 하느냐, 제가 돈을 벌기도 하지만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제가 올해 1000%로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될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게요. 왜? 주식시장은 원리가 그렇거든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에브리봇이 있는데 에브리봇 정확하게 제가 2월 초에 공략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매수를 3일 동안 했고, 뭐 매도가 한번 진행됐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3일 동안에 47%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 신고가 종목.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서 보면 오늘자 특이사항이 있죠. 시장가 매수 8시 59분 장 시작 전에 매수 주문을 넣는다. 시장가로, 즉 상한가 주문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시가에 체결되겠죠. 시가에 체결됐을 때 덕산테코피아 올려서 보더라도 동일하죠. 시장가 매수 8시 55분 코리아 FT,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이 되고, 코리아 FT 자 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2월 초부터 공략을 했고 매도를 한 결과 28.8%, 2주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매매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 반등을 확인하고 다시 매수 11% 상승 마감. 어떤 종목? 신고가 종목. 이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걸 하셔야 돼요. 덕산테코 PR을 보더라도 제가 여기 2월 20일 날 4% 수익 구간에서 끝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정 구간 확인하고 매수, 또 매수, 또 매수, 10.8% 수익. 그렇죠. 10.8%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목요일 날. 어떤 종목이죠? 반도체죠. 자,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로봇 쪽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아까 전에 제가 코리아 FT를 보여드렸는데 코리아 FT는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다 그런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제가 2월 달에 공략을 했단 말이죠. 근데 1월 24일 날 뭐가 나왔어요? 현대차, 기아차의 밸류업 프로그램. 그렇죠. 그런 쪽을 정부 주도하에서 뭔가를 한다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발표가 됐죠. 뭐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부품주들이 가잖아요. 관련주잖아요. 상승폭 얼마? 28.8%. 실제 상승폭은 더 되죠. 근데 저는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상승폭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죠. 그래도 28%다. 2주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이런 매매를 해야지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보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매매가 되지 않으면 정말 주식시장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요즘에 굉장히 강하죠. 네페스아크를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 매수 상한가 한방 다음날 매도 32%.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모으고 모아서 아까 전에 봤었던 제 계좌 수익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런 부분을 토대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무엇보다 다 무료로 진행한다. 그렇죠.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번호로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는 다 확인하셨죠? 이 내용을 토대로 현대차, 기아차를 포함해서 관련주들의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대차가 올라갑니다. 기아차가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니까. 모든 주식이 올라가는 원리는 미래가치를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외적인 다른 부분은 없어요. 지금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좋아지니까 올라가는 거고, 지금 안 좋은데 앞으로 좋아지니까 올라가는 거,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없습니다.
그쵸.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굴뚝주. 그쵸. 굴뚝주. 자산 가치보다도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기아 같은 경우에 총 자산은 그쵸. 자산 총계는 보세요. 73조 7,110억입니다. 근데 PBR이 0.6배예요. 지금은 올라와서 이거보다는 더 받겠죠. 근데 0.6배라는 건 계산하기 쉽게 총 자산이 10억이야. 근데 나는 PBR이 0.5야. 그럼 나에 대한 평가를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만큼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0.5배니까 5억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총 자산 73조에 70조 잡고 30조만큼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50조다. 올라갔기 때문에 5% 올라갔다고 치고 2.5억 더 간다고 쳐도 20조 정도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야 기본적으로 자산 평가만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신고가를 12월 달에 갈까요?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때 나왔는데. 그렇죠? 물론 발표된 건 여긴데 기대감을 심어준 건 이때예요. 이때. 근데 그 전에 신고가를 갔다. 선반영한다. 선반영.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에코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주봉으로 딱 때려갖고 보면 23년도에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여기 볼게요. 10,000원부터 150,000원까지 15배. 얼마? 1년 반. 그쵸? 20년과 21년입니다.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이해를 꼭 해야 돼요. 꼭. 자, 보세요. 2020년 636억, 거기서 860억까지. 얼마나 올랐나요? 간단하게 보시자고요, 우리. 한 30 몇 프로 정도 올랐죠. 근데 주가는 1500%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22년도에 실적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올랐지. 조정을 60%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실적 확인하고 150만 원까지 상승. 주가가 먼저 올라가니까 조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요. 현대차, 기아차를 보자고요. 실적 최근에 좋아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좋아지니까. 여기에 주역이 된 게 뭐예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역이 된 게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거의 뭐 순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판매량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내용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제가 그 기사를 못 찾겠는데 벤츠 전기차 EQ 브랜드 있죠. EQ 브랜드를 한 3년 정도 이후에, 그쵸, 그때까지는 일단 그 내연 기관에 다시 집중을 하고 3년 정도 이후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준비를 현대차, 기아차는 마쳤습니다. 그게 뭘로 증명해요? 판매량으로 증명하고, 판매량은 뭘로 나와요? 실적으로 나온다. 그쵸? 실적 2조 3천억에서 수직 상승해서 15조의 이익. 1년, 2년, 3년 동안 15조. 3회 15로 잡자고요. 5배 상승. 그쵸?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정을 왜 못 받아요? 한국 시장에 대한 상황 때문에. 그쵸? 오너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원래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게 나왔어야 돼요. 주식수를 낮춰갈 수 있는 환경. 그걸 어떻게 갖춰낼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이 미국 시가총액 순위인데 마이크로소프트 1등, 애플 2등, 엔비디아 3등입니다. 자, 보세요. 3등에 대한 내용까지도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 어때요? 주식수가 줄어요. 그쵸? 그리고 애플 어때요? 주식수가 줄어요. 그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어때요? 주식수가 줄어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고 있다. 주식수를 줄임으로 인해서 EPS, 즉 주당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미국에서는 왜 만들까요? 오너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너의 개념. 오너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주가에 대한 평가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뭐 세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 조금 손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이득을 좀 덜 보는, 많이 좀 덜 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승계 구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념 자체가 일단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되느냐? 승계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고요. 애플도 스티브 잡스가 만들면서도 자기가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쫓겨나면서 발생한 막 그런 내용들이 뭐가 된 겁니까? 다시 들어와서 자기가 살리고 승계를 안 했죠. 제일 잘하는 사람인 팀 쿡을 앉힌 결과 지금의 애플이 뭐 정말 2010년 이후에는 고도 성장을 했죠. 뭐 그 전에도 잘 나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너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문자 그대로 CEO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 그 CEO의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의 수익을 보는,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차, 기아차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인색하다.
정말 인색하다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오너 나쁜 놈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내 이득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 이득에 맞춰서 가는데 뭐 정책 방향이 그거 하고는 뭐 다른 개념으로 작용을 하면 이게 좋아질 리가 없지.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 조금 과도기에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좋은 얘기가 나왔죠. 이복현 금융원장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게 주주환원에 대한 뭐 어느 정도까지의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으면 뭐 상장 폐지까지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내용까지 나왔는데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지금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왜? 주가는 먼저 반영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즉 그 미래가치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현대차, 기아차를 뿐만 아니라 이걸 토대로 상승하기 시작하면 뭐가 가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코리아 FT. 현대차, 기아차가 가니까 당연히 단기 수익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코리아 FT. 이거 뭐예요?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좋으면 코리아 FT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타점. 현대차, 기아차를 토대로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소통방 있죠? 10억 만들기 소통방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고 무엇보다 구독과 좋아요만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채널이 쑥쑥 잘 큽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그쵸? 원리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격을 잡나요? 그 원리에 대한 부분 있죠. 현대차, 기아차를 포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그 내용은 여기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떤 식으로 내가 가격을 잡을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가격이 먼저고 그리고 기간이 그 다음입니다. 왜? 심리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근데 기간은 어떻게 돼요? 2주 안에 수익 전환 못 시킨다? 그럼 매매 잘못한 거예요.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분석을 했고 판단을 해서 매수하더라도 10% 빠지면 아차 싶어요. 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퍼센트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간을 잡고 2주 안에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왔고 이것도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차, 자 현대차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가격을 포함해서 뭐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가는 먼저 반영한다. 앞으로 좋을 부분을 그러면 좋을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좋을 부분이 앞으로 있으니까 먼저 반영했고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올라갈 거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신고가 구간을 지나쳐 갈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신고가에 가 있는 종목들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